산과 들이 푸릇한 초록으로 생명력을 자랑하는 한여름. 한낮이면 35도를 웃도는 더위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도 힘에 부치는 날씨다. 그러나 날씨 따라 마냥 쉴 수만은 없는 것이 농촌에서의 하루. 집 뒤 텃밭을 갈기 위해 한용운 할아버지와 손자 태웅이가 함께 나섰다. 아이 이제 저거 아이 이제 끌고 갈게요. 내가 안 돼, 이거. 무거운 겨운기를 서로 밀겠다며 티격태격 옥신각신인 할아버지와 손자. 아, 내가 한다고 하니까 지가 한다는 거. 한창 팔팔하고 혈기왕성한 나이의 손자를 이른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가 어찌 이기겠는가. 힘쓰는 일은 손자가 나서서 맡아준 덕에 오늘 할아버지의 농사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지가 한다는데 어떻게. 못 말려, 못 말려. (170cm를) 훌쩍 넘긴 키에 건장한 체격의 태웅이. 그러나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 얼굴엔 못 믿어온 근심이 한가득이다. 체력으로야 할아버지를 벌써 넘어선 태웅이지만 할아버지에겐 이제 겨우 15살 어린애일 뿐이다. 안 잡어요? 깜짝 갔다 오고 나와, 그냥. 응? 깜짝 갔다 오고 나와. 차가운 얼음물로도 타는 듯한 갈증이 쉬이 가시지 않는 그야말로 한증막속 같은 날씨. 여기 말고 이 땀 줄줄 흘리는 거 보시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땀이 흘러가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 역시 이제 저 녀석이 쉽게 말해 곰이지. 곰이지. 이거 하려고 일하는 거 하려고 그래. 아기 때부터 유난히도 할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했던 태웅이. 논이고 밭이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더니 언제부턴간 아예 농부가 장래 희망이 됐고 지금은 어느새 할아버지보다 더한 일꾼이 됐다. 어이구 흔들려서 이제 들어가 시원하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고생. 고생하셨다고요. 이가 고생했지. 나도 해드리고. 태웅이 덕분에 하루 종일 걸릴 줄 알았던 일이 반나절도 안 돼서 뚝딱 끝났다. 제가 안 하면은 할아버지가 하시니까 제가 해야죠. 예. 옛날에 많이 농사 지시고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고생하고 싶어요. 예. 배워서는 뭐, 예. 다 혼자 혼났다. 뭘 혼나요? 아이고, 잡수세요. 아이고. 평생을 논밭에서 살아온 영훈 할아버지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선 역시 속수무책. 아, 우리 손주 없으면 좀 힘들어 못할 거야. 그거 하는데도 헉헉대니, 어? 그런데다 승질은 급해서 그냥. 저기 도둑 만드는 거하고 비닐 씌우는 것만 사주시면 이제 할아버지 안 해도 돼요. 나 혼자 있는 게 저기고 이제 할아버지 쉬셔요. 내가 하라고? 난 내가 한다고 이제 쉬시라고요. 쉬라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만 해서 기계는 투자만 하면 기계는 사주셔야지 돼요. 뭔 기계 사는데? 비닐 씌우는 거.
이제 어른 한 사람 몫은 너끈히 해내는 태웅이. 할아버지는 그만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새고랑 해시고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고추밥 만들려면 열대고랑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못 하시죠. 새고랑도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기계만 갖춰주면은 혼자서 농만껏 할 수 있어요. 겨우 15살 소년인 태웅이지만 농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날 밤 아빠! 빈 잡어요. 태웅이네는 모두 6식구. 할아버지 할머니와 태웅인 1층, 누나와 부모님은 2층에 나눠 지내는데 많지도 않은 식구건만 모두 모여 밥 한 끼 먹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거 칠게요. 오래간만 식구가 다 모여서 먹나 보다. 1년에 한 5번 있어요? 응? 1년에 한 5번 있어요? 5번이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번인가요? 많은 자리 있어? 예, 드세요. 다 맞아.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밥은 다 따로따로 그냥 둘이 내려와서 먹고 혼자 와서 먹고 안 먹고. 안 먹고 가고. 공부하는 건지 학교가 잠을 자고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잠만 자고. 아, 공부해. 아저씨 음정들을 가져와서 밥 먹어가면서 나 도와가면서 밥 먹어요 참. 아주 공부를 하냐 이렇게는 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영아, 너도 한번 누나 따라해볼까? 어? 어때? 나는 저기 트랙터종이나 그렇게 보면 모를까? 시험 중에 그렇게 못 봐요. 난 정답을 알고 있었어. 오리지널 들었어요 그냥. 진짜 고3인 누나에 비하면 태웅인 공부와는 영 친하지 않은 모양이다. 30년 전에 아버지는 교훈기 엎어놓고 도망갔어요. 너는 안 그렇지? 나는 엎으면은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사람아. 그래, 그때 전화가 오더니. 전화가 어디서 그때. 태영아. 가서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지. 예. 그때는 안에 살 때 아니면 떠갔는데? 태영이 네 나이 때. 모든 관심이 온통 농사로만 향해 있는 태웅이. 같은 또래인 누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동생이 이렇게 농사 짓고 사는 거 보면 보기 어때요? 대견해요. 아니 나 왜? 한심하다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아니야. 친구들도 다 그랬어. 네 동생은 이미 일자리 찾았다고 부럽다고. 야 너는 누나를 새로 알게 됐다. 야 너 누나한테 잘해야 되겠다. 거기서 농사 질 사람 한 명 구해봐. 5살 연상인데 네 살이지. 4살이야? 아이. 아 4살 연상 괜찮아? 아니 농사만 잘 주면 돼. 사서 잘하려니까요. 태웅이의 인생 계획은 벌써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다음 날 아직 검푸른 새벽빛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시간. 벌써 잠이 깨 나온 태웅이. 한창 아침잠이 많은 나이지만 벌써 몇 년째 태웅이에겐 변함없는 기상 시간이다. 얼굴 가득 남아있는 졸음의 흔적을 애써 털어내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태웅이. 태웅이가 하루를 시작하는 장소는 마당 건너편의 축사. 한우 11마리, 염소 14마리, 닭 200마리가 매일 아침 태웅이를 기다린다. 신나는 음악으로 동물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먹이를 준비하는데 가축 사육을 도맡은 이래 자신의 밥 되는 걸로도 동물들 끼니만큼은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
하면서 밥통 닦아요. 사람도 밥통 들어오면 밥 안 먹잖아. 얘는 사람을 약간 무서워해요. 얘는 사고 났는데 그 이튿날 어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는 3일 만에 죽고 얘 혼자야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분유 타서 학교 가기 전에 갔다 와서 죽고 그랬어요. 얘는 아산시 도고면에서 와서 이름이 도고예요. 얘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남들 눈에는 모두 똑같아 보이는 염소지만 태용에게만큼은 14마리 모두가 다른 얼굴, 다른 사연을 가진 자식 같은 녀석들. 직접 닭과 달걀을 팔아본 돈으로 한 마리씩 늘린 태용이에겐 귀하디 귀한 보물들이다. 염소와는 달리 한우 11마리는 모두 할아버지 소유. 언젠간 직접 키워볼 생각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인데 11마리 중에서도 요즘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녀석이 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저기 예정 출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초산이라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초산이라. 초산은 잘못하면 새끼 낳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진통이 오래되면요. 밤낮으로 와서 들여다봐야 돼요. 먹이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눈을 맞춰주고 신경 써 살피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이제부턴 업종 변경을 시작해야 할 시간. 축사에서의 반짝반짝 빛나던 모습과는 달리 교복을 입는 태용이 표정이 영 개운치가 않다. 좀 많이 안 좋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밖에서 한 명 할아버지가 고추 따시는 거. 그게 제일 마음에 와요. 학교 가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예.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아, 죽겠어. 왜? 아,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들 강론 들어야 되니까. 학교 다니지 마야. 을목교육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먹는 뭐 중학생까지인데 고등학교까지 나와야죠. 아 일하기 싫은데 무슨 일하고 싶은데 무슨 아휴. 학교 가서 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자겠지. 맨날 자 얘. 아마 이 시간에 학교 가도 애들 오기 전까지 잘게요 아마. 글쎄 말이야. 머리 좀 나중에 있잖아. 농사도 못 짓는겨. 남들에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지만 태웅이에겐 벌써 한나절은 지난 것 같은 시간. 알겠습니다. 네. 학교로 향하는 몸도 마음도 그야말로 천근만근이다. 집에서 고추나 따고 동물이나 돌보면 딱 좋겠구만. 매일 아침 도살장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다. 너의 열심히 대해서 내가 건강에 자, 다 같이 하는 거다. 공부는 못해도 남들 공부에 방해는 되지 말자는 것이 태용이의 학교 생활 목표. 여기를 쭉
웬만하면 버텨보려 무던히도 애를 써보지만 외계어처럼 아득하게만 들리는 영어 단어들에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된다. 드디어 수업 끝. 영겁과도 같던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쉬는 시간을 맞고서야 다시 활기를 찾는 태웅이. 그나마 학교 다니는 재미는 친구들과의 수다다. 지금 다이어트래. 내일부터. 그런데 모여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친구들의 화제는 온통 컴퓨터 게임으로 바뀌고 태웅이가 갑자기 과묵한 사나이가 된다. 태웅이에게 게임은 관심도 재미도 없는 주제다. 학교에 가도 집에 있는 한호하고 염소하고 닭 뭐 개들 생각에 몸이 불편해요. 밭에도 가야 되고 논에도 가야 되고. 몇 시간 뒤. 드디어 답답했던 교실을 벗어나 학교를 탈출하게 된 태웅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이라 더 신난다. 야, PC방 가자. 싫어. 나랑 염소똥 치러 갈래?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가자. 그럼 가 그냥. 아, 싫어. 빨리 가자. PC방. 나 염소똥 쳐야 돼야. 아, 가버려. 집에 가게? 바이. 바이. 가. 방학도 했겠다. 같이 놀자는 친구들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태웅이가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태웅이네 동네는 안성시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외진 지역. 지금 온 버스를 놓치면 앞으로 2시간은 더 시내에 발이 묶여야 하니 늘 마음이 바쁘다. 금요일 같은 때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집에 가면 동물들이 있어서 동물 밥을 줘서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시내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시내에서 한 3년 살았었는데 시내에서 살면 마당도 없고 밤중에도 화나고 막 징역살이 같아서 싫어요. 아스팔트를 벗어나 흙으로 돌아온 시간. 태용이에겐 이제부터가 비로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아니 경운기 왜 빼셨대요? 반갑습니다. 아 경운기 왜 빼놓으셨어요? 경운기 왜 빼놓으셨냐고요? 분무기 그거. 아니 내려놓으셨잖아. 내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집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순식간에 농기계 위치부터 살피는 태웅이. 다시 학생에서 농부로 돌아왔다. 태웅이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어? 쉬는 시간에 재밌었고요. 수업 시간에 좀 지루해. 아 수업 시간에 뭐 얼마나 한다고 지루해 그래? 아 1시간만 하는데 수업. 아니 1시간이 지루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얼른 커가지고 농사. 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마음이 커야지 뭐 몸만 크면 돼. 아니 얼른 크면 마음도 크겠죠. 몸만 크겠죠? 공부도 잘해야 돼요. 아니요 아주 공부를 안 해서 죽어서 저는데 수업 시간에 맨날 잠잔대는데 어떻게 잔대요. 기계만 좋아해서 그래요. 경운기 트랙터는 절대 못 만지게 해. 지가 다 만져야 돼. 딱 오면 그거부터 오잖아 지금.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부터 보고 그리고 들어.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대신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태웅이. 경운기 태워준다는 얘기면 울음도 뚝 그칠 만큼 농기계를 좋아하더니
9살부턴 초지일관, 농부를 천직이라 믿는 소년으로 성장했다. 할아버지가 저 옛날부터 농사 안 지시고 농부를 안 사셨다면은 저도 지금 농부의 꿈이 없었을 것 같고 또 꿈도 없었을 수도 있고 학교 끝나면 뭐 학원 가고 피부안 가고 이랬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처럼 살고 이제 늘 해놓은 말이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보다 농사를 더 많이 짓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뭐 60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지만은 그거보다 저는 더 많이 짓고 싶다고 늘 그래요. 교복을 벗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축사로 나온 태웅이. 네. 교실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내내 눈에 밟히던 녀석들 밥부터 챙긴다. 새마을 운동 모자와 허름한 작업복이 제법 잘 어울린 태웅이는 앳된 얼굴만 빼면 몸짓이며 자세며 누가 봐도 딱 중년의 농부다. 어쩌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른들이 이제 어른 한 30, 40대 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래 저도 같이 인사하다 보니까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저기 할아버지. 이렇게 걸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가끔씩 황당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작업복이 편하죠. 뭐 학교에서 춥게 저기 공부해놓은 것보다 땀 나면서 일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아침엔 한 마리씩 눈을 맞추며 밤새 잘 잤는지 밥은 잘 먹는지를 주로 살폈다면 오후엔 동물들의 움직임을 주로 살핀다. 평소엔 쳐다보도 않아요. 근데 지들 아쉬울 때 배고플 때만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친 녀석은 없는지 탈이나 움직임이 둔해진 녀석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서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설사하는 염소들이 있어요. 뭐 잘 먹다가도 과식을 하면은 사람 설사하듯이 염소도 설사하는 애들이 있어서 초기에 잡아놓으면은 확실히 정리가 되는데 초기에 못 잡으면은 괜찮다가도 며칠 있으면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다 설사로 인해서. 네. 다행히 축사한 상황은 오늘도 이상무. 지금처럼 잘 먹고 쑥쑥 자라주길 태웅이는 오늘도 아빠 같은 마음으로 동물들을 보살핀다. 다음 날 아침 알겠습니다.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온 영훈 할아버지. 방학을 한 태웅이도 할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선다. 할아버지, 오늘은 소 몇 마리 나온대요? 모르지 아주 저기 언제 문자가 나서 오늘 가봐야 알아. 최고가를 한번 보면 떨어졌나 그렇지, 올라갔나. 그렇지. 나 저때 저기 염소 팔았잖아요, 순놈 큰 거. 그거 팔라고 학교 좋다 했더니 선생님 말이 별 시간한 놈 다 받더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다 그러지. 그렇지 선생님들이야 뭐 그걸 하시겠냐 참. 아냐면 있어야 몇 분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겠지. 영훈 할아버지와 태웅이가 찾은 곳은 송아지 경매장. 매달 12일과 27일 생후 6, 7개월 된 송아지가 경매를 통해 거래된다. 태웅이
태웅이네도 2주 전 송아지 한 마리를 이곳에서 경매로 팔았다. 당장 송아지를 팔거나 살 계획은 없지만 영훈 할아버진 송아지 가격 변동을 살피기 위해 태웅인 좋은 소 고르는 눈을 키우기 위해 날짜만 맞으면 빠지지 않고 찾아온다. 어떻게 생긴 송아지가 저기 비싼 거 좋은 거예요? 다리가 길고 여기 양말이 좀 훨씬 길잖아요. 이거 다리가 길어야 돼요. 허리가 길고 다리가 길고 생긴 거 생긴 거. 또 머리는 두상. 두상이라는 그냥 묵직한 거. 까면서 머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농사를 짓는 한편 20년 전부터 소를 키워온 영훈 할아버지. 건강하고 좋은 소 고르는 법을 손자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수해준다. 역시 제일 궁금한 것은 거래 가격. 이제 황소아지를 봐야지, 황소. 암소는 그러네. 글쎄요. 보통 황송아지는 암송아지에 비해 수십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 439만 원? 아유, 우리가 요번 장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에이. 원래 재수면 사람 원래 그래. 우리 거 나갈 때만 그래. 439만 원? 올랐어. 많이 올랐어. 우리 거 지금 나왔으면 사박 한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건데. 아이, 잘못 나왔어요. 지난 경매 때 두 번째로 높은 낙찰가의 송아지를 팔았지만 이번 경매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 시기를 잘못 맞춘 것 같아 씁쓸해진다.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애태우며 살아온 영훈 할아버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던 그에게 농사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남과 같이 배우기를 했나 머리들 좀 듣기를 했나 그냥 수차 말씀드리지만 국민학교 앞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온 사람이니까 들을만 해다가 그냥 뒷물에 나왔으니 뭐. 나는 평생 그냥 해오본 게 그거니까 배우고 써먹는 게 그거예요. 딴 게 없어요. 시골 사람은 땅 파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오후 케이블 채널에서 오래전 종영된 농촌 드라마가 방송되는 시간. 세 식구가 TV 앞에 모였다. 내일요. 우리 개정이 생일이에요. 태웅인 TV 속으로 빨려 들어갈 기세다. 애들이 애들다운 걸 봐야지. 옛날 걸 왜 보고 있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보는 게. 그래도 옛날 태웅이 세대에겐 낯선 드라마일 텐데 아이고 어르신. 양집도 어르신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른들도 이거 안 볼 거야 아마. 옛날에 많이 봤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안 보잖아. 뭐지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보더라고. 난 저 음악이 나와서 아니 난 저 뭐 음악을 봤더니 옛날 드라마가 나오더라고. 닭도 나오고 염생이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논도 나오고 그래서 좋아요. 경기도 나오고.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병기 소리만 나면 쫓아나가는 거야. 아 이뻐서 태우고 댕겼지 뭐. 경기 좋아하니까 그 뒤에 태워가지고 어떤 옆에도 태우고. 태웅에겐 좋아하는 것은 죄다 나오는 최고의 드라마다. 잠시 뒤 햇살이 제일 뜨거운 시간도 지났으니 슬슬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다. 할아버지, 나 저 위에 올라갔다 와요. 예.
경운기까지 꺼내 타고 혼자서 집을 나서는 태웅이.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경운기 뒷자리에만 태워줘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신나고 좋아했던 태웅인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직접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다. 특별히 면허나 자격이 필요 없는 농기계인데다 집 주변 대부분이 자동차 통행이 많지 않은 농로다 보니 가능했던 일이다. 태웅이가 찾은 곳은 동네 위쪽의 논. 그동안은 할아버지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였지만 올해는 이양기를 빌려 모내기부터 김매기까지 직접 했다. 초여름엔 가뭄 때문에, 한여름엔 폭우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펴왔던 곳이기에 올해 벼수확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대 반, 걱정 반인데. 갑자기 논 안으로 들어가 살피는 태웅이. 여기저기 벌레 먹은 흔적들이 남아있다. 해충인 꽃매미까지 눈에 띄면서 별을 살피던 태웅이 표정이 심각해진다.